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례를 가지고 낭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낭구를 풀어가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화면에 사례 이제 첫 번째로 해서 낭구풀이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공 3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요 이제 하얀 볼이 이제 수구인데요. 이렇게 이제 놓여 있다 보니까 이 노란 공을 일적구로 해보고 싶어도 이 빨간 공이 가려 있기 때문에 일적구를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빨간 볼을 일적구로 지정을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뒤돌리기 대회전 하는 방법을 하는 방법하고 역회전을 활용한 리버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힘들 수는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뒤돌리기 대전에 대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이게 수구라고 말씀드렸죠. 수구에서 공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대전이 일어나지? 네, 지금 현재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그러면 이제 뒤돌리기 대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돌리기 대전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 이제 5N 합보 시스템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준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5N 합보 시스템은 워낙에 이제 유명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걸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제 산출해 보시면 이제 50에서 30을 빼니까 이제 20에 도착한다고 됐죠. 선을 이렇게 보시면 50에서 30을 향해 치게 되면 요 20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선을 연결했는데요. 선을 연결하니까 20보다는 좀 넘어갔죠. 그죠?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맞고 20에 도착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3큐션까지 진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굴리는 자세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마치 회전을 더 먹게 된다는 얘기죠. 속도보다는. 그런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회전으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속도가 좀 붙게 됩니다. 그죠? 속도를 좀 붙게 되다 보면 반발력이 형성이 되겠죠. 그 반발력과 약간의 이제 곡고 현상도 발생하고 반발이 이제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맞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이게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당구 치실 때 이렇게 속도를 갖다가 내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맞는 속도 아니면 좀 더 내가 똑같은 팁을 주고 치더라도 속도를 올리면 좀 더 길어진다는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구 치면서 많은 게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선을 또 연결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이제 공이 이제 맞게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에서 30을 향해 치게 되면 이 20에 도착을 한다고 돼 있죠. 그 20에 도착하면 바로 코너로 도착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저기 뭐 다이가 좀 매끄럽고 그러면 좀 더 길게 도착하지만 좀 짧으면은 요 단 장축 측면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우리가 30 대칭 시스템이라는 거 30포인트의 비밀에 서 제가 설명드린 것도 있는데 50에서 30을 향해 치면 상대의 요 대칭 지점에 도착을 한다는 걸 여러분도 아마 기초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속도를 내니까 좀 더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돼서 공이 이제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리버스, 즉 역회전을 하려면 리버스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공에 한번 진행하는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돼서 이제 공이 맞는데요.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리버스, 역회전을 활용하는 리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게 되면 기울기 40을 기준으로 1쿠션을 진행하는 경우 1쿠션과 2쿠션의 기울기는 40으로 진행된다는데 이걸로 봐서는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설명 한번 자세히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40입니다. 기울기 40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1쿠션과 2쿠션의 기울기도 40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위치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 40이 되고 요것도 보면 45도가 또 기울기 4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공을 맞추려면 요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하는데 이럴 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5.5 시스템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35를 향해 진행이 됐으니까 그럼 35를 수으로 보자는 얘기죠. 35에서 10을 향해 치게 되면 요 25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회전, 저희 리버스를 사용할 때도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35에서 10을 치니까 25에 도착하니까 요 공이 걸쳐 있죠. 이렇게 해서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시면 이렇게 공을 맞히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이제 공이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 수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기울기 10으로 진행하면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를 0, 10, 20, 30, 4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20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수공이 날아올 때 20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지금 기울기 이제 무회전으로 진행할 때는 무회전 기울기 10으로 진행했을 때 사큐션은 이제 기울기에다가 기울기 10에 곱하기 1을 하면 20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일적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게 맞추게 되면 기울기 10이 됩니다. 그죠? 기울기 10이 됩니다. 그래서 공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치시게 되면 이 공을 거의 뭐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보다 더 얇은 공에 살짝 움직이는 정도의 두께로 진행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 이제 이게 미세하게 좀 더 두껍다 치면 이런 식으로 이 장측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은 일반 숙달되지 않는 한은 이걸로 사실상 보내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은. 그러나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기울기 10이면 이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0, 10, 20, 그죠? 20의 위치에 도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공을 이렇게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한번 공을 좀 불러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 정도의 두께로 진행을 하셔야만이 이 위치로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와서 이제 공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통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구를 더 잘 칠 수 있는 그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 또 이제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번도 마찬가지로 관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5N 합보 시스템을 활용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그죠? 55에서 0의 위치에 선이 그려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55 위치가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데요. 우선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이제 코너를 향해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우선 무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무회전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 자리 위치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됐죠?
여러분들 저희 무회전은 대해서 좀 알지 모르겠지만 잠깐나마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이 수구자리 여기서 만약에 무회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상대편 장축의 코너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무회전으로 코너를 진행을 하게 되면 요 위치로, 여기서 요 위치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회전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략 55 정도 위치에 도착, 저기 보내서 코너로 보내니까 이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회전량을 좀 주고 쳤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위치에 이렇게 도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회전량을 이렇게 주면 줄수록 증가할수록 이제 짧게 진행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짧게 진행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무회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길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공이 맞지가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맞게 돼서 코너 정도 위치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공을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회전량을 줄여야 되겠죠. 회전량을 줄여서 이 정도 위치에 돌아오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맞아서 여기 정도 맞으면 이 정도 맞다가 한 30 정도 위치에 도착해서 이 공이 이제 맞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과연 간통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염색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두껍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간통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염색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그럼 아까와 같이 이제 여기 이제 무회전 도착, 여기는 이제 55 정도 되는 위치에 저기 회전량을 줬을 때 도착하는 사이 범위는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한 팁 정도만 줄이자 이거죠. 그래서 두 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선이 그려지냐 하면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 상태에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길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보다는 이렇게 길게 도착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팁 정도를 줄이시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길게 도착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관통사슬 진행하려면 많은 여러분들의 염습이 필요하겠죠.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돼서 이제 공이 맞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가지고 난구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네, 난구 처리에 있어서 많은 도움 되길 바라겠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